자, 절대값 기호가 절대값이 있는 이제 함수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할 거는 1번하고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하고 4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3번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네 가지 형태를 한번 좀 보면, 첫 번째는 어디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느냐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y는 fx라는 거는 x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이 지금 어디 씌워져 있니 얘들아? fx의 식의 전체에 씌워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x 쪽에 나와 있는 것에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어디에 씌워져 있어요, 얘들아? f 가로하고 x인데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씌워진 상황하고 이렇게 씌워진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이야.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은, 자, 첫 번째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x에 관한 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에만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를 놓고 봤을 때 x에다가 씌우고요.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만, 즉 내 눈에 보이는 x에만 절대값을 씌우고 나머지는 절대값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씌워져 있어요? y에 씌워져 있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y 쪽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x하고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합친 게 바로 뭐가 되냐?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y의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x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3번, 4번보다는 1번, 2번 여기에 조금 주력해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은 1번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지금 절대값이 어디 씌워져 있냐라고 보면은 x에 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도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드렸고,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절대값을 뭐 해버렸어? 씌워버렸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y값은 생각을 한번 해봐. x에 양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산되어지는 결과는 상황에 따라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음수가 될 수도 있어.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죠.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런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버린 거야. 그러면 양수는 당연히 양수가 될 것이고 음수는 절대값 씌워지니까 뭐로 바뀌겠니 얘들아? 양수로 바뀌겠지. 그런 생각은 들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 y값은 무조건 0보다는 뭐가 다른 거 알 수 있어? 크거나 같아야 돼. 당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x에 만약에 1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1 빼기 2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y값은 실제 어떤 값이 되는 거야? 1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는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건데, 원래 절대값이라는 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나눠서 각각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그게 정석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리려면은 범위도 나누어야 되고 또 판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그릴 수가 있냐라고 보면 일단 절대값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y 이퀄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쌤이 그려보면 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y고 얘가 x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0하고 어디에서 2에서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x가 0일 때 y값도 0이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2일 때도 0이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좌우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지날 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x제곱의 개수로 묶으면 x 1차인 이 친구의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여기가 이제 뭐인 것도 내가 알 수 있어? x 이퀄 1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다시 갑시다.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중딩 때하고 고딩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중학교 때는 꼭지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었거든. 중학교 때는 꼭지점이 가장 중요했어. 근데 고딩으로 오면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x값 자체가 0이 되는 x값이 중요해.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지난 시간에? 근이라고 불러. 근. 알겠지? 그리고 그 근이라는 거는 바로 x 절편의 위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하고 2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거하고 2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하고 어려워요. 잘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를 x 이퀄 p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를 x 이퀄 자 q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보면 좌우로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뭐냐? y값, y축이죠. y축.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번 그래프, 여기 있는 게 2번 그래프, 여기 있는 걸 3번 그래프라고 한번 해보면 1번 그래프의 y값은 양수니 음수니? 말을 바꿔 말하면 1번 그래프는 x축 위에 있어요? x축 아래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x축 위에 지금 1번 그래프가 있어? x축 아래에 있어? 위에 있잖아. 그치? x축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 이퀄 뭐라고 얘기했어? 0이라고 얘기했어.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x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값은 뭐니까? 0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이런 y값들은 다 무슨 값이겠니? 0보다 큰 값이 되겠지. 맞나요? 아래에 있는 값들은 0보다 뭐한 값이 되겠어? 작은 값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1번 함수는 y값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예요. 왜? y 이퀄 0이 x축이라고. x축 위에 있으면 y값이 양수, x축 아래 있으면 y값이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y값이 양수인 쪽을 말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점은 y값이 0인 거고, 그러면 2번 그래프는 y값이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2번 그래프는 y값이 음수가 되고, 다시 여기 있는 2라는 점은, 이 점은 0이 될 것이고, 다시 3번 그래프는 y가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내가 지금 1번 그래프에서는 어떤 거를 확인을 했냐면 x값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y값은 선생님이 뭐가 된다 그랬어? 양수가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번 그래프하고 3번 그래프는 y값이 양수니까 상관없습니다. 즉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그런데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가 지금 뭐냐면 음수야. 우리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지? 부호를 바꿔서 나오지.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있는 값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뭘로 나와? 1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치? 맞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 있는 2번 함수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야. 대칭을 시키면
2번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런 식으로 될 거야.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대칭시키니까, 그치? 그러면, 원래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1번은 양수, 2번은 음수, 3번은 음수였던 그래프가, 1번도 양수가 되고, 2번도 양수가 되고, 3번도 뭐가 됐어? 양수가 됐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x값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y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은 1번 그래프의 별명은 뭐냐면 꺾어 올리기입니다. 뭘 꺾어 올리냐? y값이 음수인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있으면 얘들아, 그래프는 y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y값. 알겠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점은 바로 뭐냐? 이 x값에 대한 y값을 말하는 거지. 이 점은 누구를 말하냐? 이 x값에 대한 y값을 말하는 거지. 이 점은 이 x값에 대한 y값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점이라는 거는 x좌표, y좌표가 다 있는데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려면 그냥 그래프라는 거는 x값에 대한 y값들이야, y값들.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냥 절대값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y 콜 fx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 다음에 뭐 하냐? y가 음수인 쪽, 즉 여기서 말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할 거냐? 꺾어서 올리면 그게 바로 완성된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 연습 한번 해보면,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씌워버렸어.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이거는 y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겠지. 왜? 이 절대값에 대한 값이 y값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fx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 얘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냐? 이제 앞으로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1, x-2니까 아 1과 2일 때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 참수는 뭐가 돼야 되니까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양수인 쪽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음수인 쪽만 뭐 한다? 꺾어서 올리겠다 그 얘기야. 꺾어서 올리겠다라는 거는 y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인데도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양수로 바뀐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1번 형태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1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은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절대값 함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최소한 100회 이상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번은 선생님이 한 번에 설명할 거야. 왜 그러냐면 2, 3, 4번은 성격이 같은 거야. 왜 성격이 같냐? 2번 함수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3번 함수는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4번 함수는 x와 y 절대값 다 씌워져 있지. 그렇지? 이렇게 통으로 씌워져 있는 게 아니고 x나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요. 알겠어?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거 자체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여기에도 그려질 것이고 여기도 그려질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어디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니? x에만.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서 요만큼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x가 뭐인 쪽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즉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한 부분 중에 그게 양수인 쪽만 그리는 거야. 0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y에 씌워져 있지? 그럼 어디만 남겨놓으면 되는, 어디만 그리면 되는 거야? y가 0보다 큰 쪽만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경우는 x, y 다 씌워져 있지? 그러면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인 쪽만 그리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면 x만 씌워져 있든지 y만 씌워져 있든지 x, y에 다 씌워져 있든지 그러면 각각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일단 그리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 x만 이렇게 그린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이거의 축으로 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 y가 0보다 큰 쪽만 남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x에 씌웠을 때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 그러면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야. x에 씌워져 있을 때는 x가 양수인 쪽만 그리고 마무리는 y축 대칭. y에만 씌워져 있을 때는 그리고 y가 0보다 큰 쪽만 놔두고 x축 대칭 이렇게. 그럼 x, y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요런 식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이 따로가 아니고요. 선생님 편의상 그린 거고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보면 돼. 이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이런 함수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는 x, y가 둘 다 씌워져 있었지. 그러면 대칭을 몇 번 해야 되겠어? 느낌상? 2번 해야 돼. x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거를 y에 대해서 한 번 하든지 또는 y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거를 x에 대해서 하든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x에 대해 먼저 한번 해볼게. x에 대해 먼저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럼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축에서 대칭을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모양 요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얘가 2라는 거 내가 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걸 여러분이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을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나한테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농구 슛 넣는 거를 수행평가를 본다고 해봐. 내가 태어나서 농구공을 처음 만졌어. 그러면 넣을 때마다 슛이 들어가? 그러면 천재겠지. 뭔가. 그치? 수행평가 여러분이 잘 맞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돼? 그렇지. 골 안에 그물망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점점 많아지겠지. 얘들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공을 넣는지를 배워야 되겠지. 그래야 아무래도 자세를 잡아서 빨리 성공할 확률이 많을 거니까. 근데 하나도 배우지 않으면 혼자 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되니까 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시간이 뭐 하겠어? 좀 많이 걸리겠지.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혼자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고등과정은 양이 많아. 또 깊이가 깊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뭐해? 시간적으로, 깊이적으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는 학원에 와가지고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야. 그런데 배우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마치 수행평가에서 자, 체육 선생님이 자, 자세 이렇게 해서 뭐 공을 잡고 이렇게 위로 폼성 불듯이 던지면은 슛이 들어갈 거야?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한 번도 연습 안 해. 그리고 시험날 와가지고 자, 넣어봐. 너? 못 넣는다니까? 수학 그래요. 수학이 그래요. 고등수학은 그래요. 왜?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될 거가 되는 거야. 그래야 가만히 있을 때 공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골을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배운 거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변형이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뭐 할 수가 있어?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절대값 함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1 플러스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해. 왜 1 플러스 3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절대값 함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하고 3가지가 아예 달라. 알겠니? 그래서 1 플러스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꺾어 올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꺾어 올리는 거야. 알겠어? 꺾어 올리는 거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식이 주어질 때냐? fx equal x에 관한 식이 주어지면 x에 관한 식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을 때 바로 이 첫 번째 상황일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모든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이 없다 생각을 하고 먼저 그립니다. 알겠죠?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통으로 씌웠다라는 거는 y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y가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x축 아래에 있는 쪽의 그래프를 양수가 되게끔 꺾어서 올려주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하는 방식이 똑같아. 절대값이 x에 씌워져 있냐, y에 씌워져 있냐, x, y에 다 씌워져 있냐 차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x나 y에만 딱딱딱 씌워져 있는 거는 일단 어떻게 해? 첫 번째, 절대값을 신경 쓰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 x에 씌워져 있으면 x가 양수인 쪽만 그리는 거야. 다시 그리는 거야, 그거를. y에만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쪽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x, y에 다 씌워져 있으면 x, y가 모두 양수인 쪽만 그리겠다. 그리고 나서 절대값이 x나 y 한 번만 씌워져 있는 거는 마무리는 y에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쪽만 그렸으면 마무리는 x로 마무리하는 거야. 즉 x축 대칭을 한다는 얘기지. x에만 씌워져 있으면 x가 양수인 쪽만 그리고 마무리는 y로 마무리하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을 한다. 그런 말이 되고요. x, y 다 씌워져 있다. 그러면 둘 다 양수인 걸 특별히 일사분면에 있는 것만 그리면 돼요. 맞죠? x가 둘 다 양수인 건 일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일사분면만 그리고 나서 이거를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 대칭을 먼저 하든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y축 대칭을 나중에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일단은 기억하자고? 1 플러스 3이라고 기억하자. 1은 통으로 씌운 거. 선생님 앞으로 그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씌운 거? 통으로 씌워져 있는 거야. 나머지 3개는 개별적으로 씌워져 있는 거야. x만 씌워져 있든 y만 씌워져 있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이에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통으로 다 씌워져 있는 거네. 그쵸? 통으로 다 씌워져 있는 거는 특징이 꺾어 올리기야, 그냥. 어디를 꺾어 올리는 거야? y가 음수인 쪽이 여기 아니야. 그렇지? y가 음수인 쪽이라는 거는 x축 아래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이 아래쪽이 이런 식으로 가서 V자 모양의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두 번째는 X에만 씌워져 있어요. X에만 씌워져 있으면 원래는 이런 그래프잖아. 그렇지? 이 그래프를 갖다가 X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고, X로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Y쪽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모양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에만 씌워져 있으면 이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놔두시고요. Y로 얘기를 시작했으면 짝꿍인 X로 마무리하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대칭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XY에 다 씌워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 함수 그래프에서 일사분면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걸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모양을 X축 대칭을 한번 하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모양을 다시 Y축에서 대칭을 시키면은 요렇게 모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지금 fx 함수 그래프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의 절대값을 씌우고 x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보다 어떻게 표현하냐? y는 fx 하시고 여기 자 fx가 이거일 때 이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함수는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건데 둘 다 x, y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작은 친구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4분의 1 하셔도 괜찮겠지. 또는 이 모양의 이거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 또는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넓이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건데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수능적인 면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은 아니고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광주고에서는 이 가우스 함수 그래프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경화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안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근데 쌤이 일단 어쨌든 소개하는 정도로만 그냥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우스 기호부터 먼저 알아야 돼.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의 대괄호 모양을 이렇게 씌우는 거를 말합니다.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대괄호 모양을 씌우는 이런 거를 말하는 이게 가우스 기호야. 가우스 기호의 뜻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잘 들어, 여기 안에 있는 숫자보다 같거나 작은 수 중에서, 즉 3.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표현하는 뜻이야. 이게 가우스 기호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여기가 3.5란 친구야.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최대의 정수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3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의 가우스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러면 마이너스 1.2보다 같은 거는 정수가 아니니까 없고 작은 것 중에서는 마이너스 2가 제일 뭐 하겠어? 크겠네.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씌워져 있으면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알 수 있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게 얘가 양수야. 양수라고 한다면 결과물은 뭐냐?
소수 부분만 떼어낸 게 답이 됩니다. 2.7의 가우스는 얼마야? 2야. 3.4의 가우스는 얼마야? 3이야. 10.1의 가우스는 얼마야?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수직선에 그려보고 여러분 나타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알 수 있냐면은 꼬리를 떼기는 뗄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줄 거야. 그 이유는 수직선에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알아요. 마이너스 1.2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2보다 큰 수야 이미. 근데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거든. 그러니까 소수를 떼고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정수에 대한 가우스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알겠지? 정수에 대한 가우스는 양수든 음수든 자기 자신이고 정수가 아닌 이제 소수 형태의 가우스를 나에게 물어보게 되면 양수일 때는 꼬리만 딱 떼면 되고 음수일 때는 꼬리 떼는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추가로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가우스 3은 얼마라고 얘들아? 3이라고. 가우스 3.2는 얼마예요? 얘도 3이에요. 가우스 3.9는 얼마예요? 얘도 3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x가 있는데 이 x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만약에 작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 3 또는 3. 얼마인 수가 되겠지 x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가우스를 내가 만약에 씌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값이 이 범위에 있을 때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x가 3이라면 당연히 3일 거고 3.2라고 해도 3일 거고 3.9도 뭐가 되는 거야? 3이고 3.99999도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 가우스 x 값이 만약에 뭐라면 3이라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우리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작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반대로 이제 가우스 값을 나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 나는 이 x의 범위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조금만 더 선생님 확장시켜 볼게요. 그러면 가우스 x가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n은 정수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크거나 같다, 이쪽은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그대로 작은 쪽에 오면 되고요. 여기는 n에다가 2를 더한 값이 오면 됩니다. 알아듣겠어? 자, 가우스 x가 1이야. 그럼 x라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1부터 2까지야. 생각해봐. 1의 가우스는 1이고 1. 얼마의 가우스도 뭐가 되는 거야? 1이란 얘기야.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알겠니? 그러면은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 되려면 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부터 0보다 작은 것들이야. 수직선 표시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야. 알겠지? 여기에 있는 수의 가우스를 물어보면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어떤 가우스 결과물을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 x는 이 친구 내려오고 얘보다 플러스 1한 게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이게 가우스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함수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얘들아 x값이 뭔가 결정이 돼. x값이 주어져. 그러면은 누구도 결정이 되겠어? y값도 결정이 되겠지. 즉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x값이 만약에 1이면 y값은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좌표로서 이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점을 찍는 거야. 이런 x값들을 계속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실수 집어넣으면 다 그거에 대한 누가 나오겠어? y값이 나오겠지? 그런 순서상을 갖다가 다 그래프 위에 찍으면 그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y는 가우스 x라는 이 함수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은 그려볼 겁니다. 알겠어요? 가우스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가우스는 x가 1 범위당 값이 한 개로 결정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x값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이거의 가우스 값은 앞에 있는 친구 0이라고 했어요. x값이 1보다는 크고 2보다 크면 이거에 대한 가우스 값은 앞에 있는 친구 1이라고 했고요. x가 하나만 더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으면 이 가우스 값은 앞에 있는 거 2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요. x값이 0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가우스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되고요.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값은 이러한 특징이 있겠지. 쭉 이렇게 가고 쭉 이렇게 가겠지. 그렇겠지. 이제 규칙 알겠지? 이렇게 무언가 x범위를 1로 딱딱딱 이렇게 자르면 그거에 대한 가우스 값은 딱딱 하나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y 이퀄 가우스 x거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x범위가 이렇다 할 때는 이 값이 뭘로 결정돼 버리는 거야? 모두 다 마이너스 2가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되니까 색칠돼 있고요.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x가 이 범위일 때는 가우스 값은 y는 가우스 이거는 바로 뭐냐? 마이너스 2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x 범위에서는 이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5일 때도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1일 때도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x값이 마이너스 1.7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x값이 마이너스 1.5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땡땡땡. x가 마이너스 1.3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x가 마이너스 1.1일 때도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일단 x값은 계속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도 선생님이 점으로 좌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점이네.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다 마이너스 2예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7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5일 때도 마이너스 1이야. 1.3일 때도 이거야. 마이너스 1.1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런 게 그래프가 당연히 여기는 색깔 칠해져 있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안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0에서 1까지는 0값이니까 1부터 2까지는 1값이니까 색칠되고 이렇게 2부터 3까지는 색칠되고 이렇게 즉 이런 식의 약간 계단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냐? y는 가우스 x라는 이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y는 가우스 x 그래프가 이거고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그래프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모든 함수는 얘들아 여러분 2차 함수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여러분 배울 때 y는 x제곱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얘가 나온 적이 있어? 없다니까.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뭐 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결국에 이거는 얘하고의 관계세다. 무슨 관계야? x축으로 2만큼 옮겨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이지? x로 1만큼 옮겨가고 y로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치? 평행이동은 원래 그래프를 갖다가 모조리 데리고 x로 1만큼, y로 2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가우스도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y는 가우스 x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x는 얼만큼? 이만큼. 얘가 0이 되는 만큼이니까 y로 얼만큼? 3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가 x로 한 칸, 두 칸, y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라고 보면 돼. 여러분 앞으로의 함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는 함수의 어떤 성질을 공부를 하지 않고 아직 조금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마치 네 가지 형태가 있는 것처럼 공부를 했어.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 플러스 q,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y는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다 평행이동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건데 모든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우면 x축으로의 y축으로의 평행이동 관계를 당연히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함수를 배우고 이거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선생님처럼 못 그리겠는데요? 그럼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냥 이 함수를 전체로 얘를 x로 한 칸, 두 칸 갔다가 y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절대값 함수 공부했죠. 절대값 함수는 우리 머릿속에 뭐라고 기억돼야 돼? 1 플러스 3의 형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1은 꺾어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3의 형태는 절대값이 x나 y나 x, y 둘 다 어디에 씌워져 있나를 판단을 해서 원래함수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 x가 0보다 큰 쪽 또는 y가 0보다 큰 쪽 x, y가 둘 다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마무리는 뭐 하는 거야? 짝꿍으로 마무리 해주는 거야. x에 씌워져 있는 거는 y축 대칭 y에 씌워져 있는 거는 x축 대칭 둘 다 씌워져 있는 거는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까지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절대값 함수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우스 함수야. 알겠지?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드린 가우스 함수의 가우스라는 기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가우스 함수의 정의는 그 안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 기호라고 그래.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 설명했냐? 가우스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음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양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뭐하라? 꼬랑지, 소수절을 뗀 게 그냥 가우스 기호의 답이 되는 거고 음수인 경우에는 꼬랑지를 떼면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뭐 하겠다는 거야? 붙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셨어? 자, 그러니 이제 가우스 기호를 함수로서 우리가 특징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x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근데 그 x 범위를 1단위로 딱 자를 거야, 1단위로. 몇 단위로? 1단위로 이렇게 자를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 1단위마다 함수 그래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라 직선인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가우스 함수다.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여러분이 좀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를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스킵을 하고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나중에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언급을 쌤 생각할 때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선생님이 나중에 이것도 그쯤에 또 얘기할 거야. 쌤한테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배웠다 그러면 그게 뭔지 용어 같은 거 다 체크해 와서 쌤한테 알려주시면 쌤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공부를 했어.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원을 해서 2차 함수를 공부를 한 거지. 근데 사실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한 식구야. 심지어 우리가 뒤에 이제 또 2차 부등식을 공부할 건데 2차 부등식도 한 식구야. 결국에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을 다 파악을 할 거고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의 아주 좋은 아이템 뭐? 판별식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또 풀어내고 해석하는 그런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라는 게 따로따로 단원이 아니라 단원을 넘나들면서 각자 가장 편리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런 방법을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너무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복소수나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단원이야. 이걸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이 함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 그냥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야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은 2차 함수라는 게 뭐냐면 y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좌변 우변을 만약에 바꾸면은 요렇게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2차 함수라고 하고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이 둘 개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y가 있는데 y 자리에 뭐가 있는 거니 얘들아? 0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y 값이 0이 됐을 때 x 값을 찾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고 y 값이 0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값들을 가질 때 x 값을 모두 찾는 거를 우리는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구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x-1, x-2가 되니까 x 이퀄 1, x 이퀄 어디? 2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점은 1, 0, 2,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얼마? 2라고 하시고 이 두 개의 가운데가 당연히 꼭지점이 될 것이고 거기를 지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릴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2차 함수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렇게 보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x절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x절편. x절편은 y값이 0일 때 x값을 말하는 거지. 이 x절편들을 우리는 바로 근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시켜 나가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고 우리가 방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을 만나면 앞으로 방정식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자는 거야. 어떤 생각? 이거를 y 이퀄 이런 함수가 있어. 그리고 y 이퀄 0이라는 함수가 있어. 자, y 이퀄 0이라는 함수는 x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y 값이 0인 거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얘 1번 함수고 얘가 2번 함수라고 하면 1번 함수와 2번 함수가 뭐 하다는 얘기다?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1번 함수와 여기는 2번 함수가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지. 그치? 이거에 대해서 x값에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방정식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x값, x 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함수는 y값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럴 거야. 네모, 세모, 이퀄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게 x에 관한 식이든 또는 어떤 그냥 상수든 간에 상관없이 fx 이퀄 네모, gx 이퀄 세모라는 두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두 함수가 뭐가 되는? 같아지는 두 함수가 같아진다는 것은 fx와 gx 함수의 뭐를 말하는 거냐? 교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 두 교점의 x값을 나는 알고 싶다. 그게 방정식의 근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자 한번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실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y 이꼴 이런 그래프하고 x축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y 이꼴 0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 y 이꼴 0 이게 같아지는 거는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2차 함수가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얘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x제곱 4x로 하자. 마이너스 뭐 4x 이퀄 0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일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누구만 다르죠? 여기에 있는 상수항만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얘 같은 경우는 x하고 x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될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요. 정리 굳이 하자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거냐면 자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0하고 4라는 두 근을 갖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면 얘가 0이고 얘가 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냐? 근이 몇 개니? 하나잖아, 하나. x 이퀄 2. 그러면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을 평행이동했어? 4만큼 올린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 뭐 하게 돼 있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이게 바로 x 이퀄 2라는 값이 되고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 중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중근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뭐 하는 상황에서 나오냐? 접하는 상황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돼. 접하는 당연히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겨. 준서야, 지금 잘 듣고 있지? 살짝 지금 비몽사몽 같은데 아니지? 잘 듣고 있지?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잘 들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1만큼 뭐 한 거야? 더 올렸지? 1만큼 더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겠죠. 더 올리니까. 그럼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얘들아? x축하고 안 만나. 안 만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허근이 두 개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게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근이 두 개야. 근이 두 개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근이 하나야. 근이 하나라는 거는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거고 중근이 된다는 거고 접한다는 얘기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가 되겠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허근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잘 듣겠어요? 자, 계속 좀 가볼게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하고 위치관계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하고 위치관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점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교점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교점이라는 거는 이 교점이라는 말은 방정식의 용어로는 근이란 얘기야. 근. 그러면 얘는 근이 두 개란 얘기가 되고요. 얘는 근이 한 개란 얘기고 얘는 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되려면 판별식 할 때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근이 하나가 되려면 판별식 할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근이 없으려면 근이 0개가 되려면 판별식 할 때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근이 두 개라는 거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근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위치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실근, 두 점, 같은 발. 상황에 따라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용어를 쓰고 함수에서는 교점이라고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야. 여기서 선생님은 니네한테 딸 아들이라고 하진 않잖아. 니네는 똑같은데 학원이나 학교에 오면은 학생으로서 대하는 거고 얘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집에 가면은 니네가 뭐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아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양이 있을 때 방정식으로 가면은 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함수로 오면 교점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고 교점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당연히 함수 그래프가 몇 개가 그려져야 돼? 두 개가 그려져야지. 하나 그려지고 나서 교점이 어디야? 라고 말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두 개가 그려지면서 두 개 이상이 그려지면서 서로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y가 뭐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생겼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완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니? 꼬랑지가 4만큼이 필요해. 얘가 4만큼 있으면 완제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완제가 된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지? 아래로 볼록인데 완제가 되려면 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근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x축하고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는 4가 아니라 얼마야? 5란 얘기는 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점이 어디야? 근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4일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얼마란 얘기야? 2잖아. 그러면 4보다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이만큼 내려와야 되겠지 이렇게.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는 점이 몇 군데가 생기는 거야? 두 군데가 생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군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당장 이거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 짝수니까는 4분의 D를 해보면 반절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빼보면 0보다 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함수 문제를 푸는데 방정식에 썼었던 근계수나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왜?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자, 보기 1번 한번 볼 겁니다. 보기 1번 볼 거고요. 1번, 2번, 3번이 있다. X축하고에 뭐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 한번 알아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은 결론적으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가 짝수면 조금 완전제곱식이 되기가 조금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가 제일 편하냐? 판별식을 해보면 게임 끝나는 거야. 판별식을. 판별식 해보면은 여기 b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4ac니까 16이잖아. 그치? 판별식의 결과물이 0보다 뭐하죠? 커요. 판별식 결과물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 이런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얘하고 얘가 궁금하면 이거 인수분해 하든지 또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x값 구하면 그 근이 바로 이 두 x 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겠어요? 두 번째 이 친구. 이건 우리가 완제가 되는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방정식 문제를 풀든 앞으로 부등식 문제를 풀든 모든 거는 다 함수 그래프를 연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제는. 왜? 함수 그래프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고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에 비해서 함수가 제일 어렵고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뭐 뭔가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하라고? 판별식 써버리면 된다고. 판별식을 써봤더니 얘는 0보다 뭐 한 거야? 작아. 근데 얘가 음수네.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판별식이 음수라는 거는 실근을 안 갖는다는 얘기야. 허근이라는 얘기야. 실근을 안 갖는다는 얘기는 이게 y 이퀄 0인데 y가 0이 되는 만나는 점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근이 없어, 교점이 없다 이렇게 우리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판별식 0보다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최고창이 음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차 함수를 가지고 꼭지점을 구하고 이제 그러는 케이스는 거의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2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포커스가 2차 함수가 아니라. 자, 여기 이렇게 y 이퀄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하고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관계가 어떠냐? 서로 다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근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정확한 생각은 교점은 그러면 근이란 얘기인데 그럼 근이 두 개란 얘기인데 그러면 근이 몇 개냐라는 걸 판단하는 가장 쉬운 식이 누구죠? 판별식이죠. 그러면 너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을 이렇게 해서 k 범위를 바로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k가 4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k가 뭐가 되면 4가 되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k가 4보다 크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k의 범위에 따라서. 사실은 k가 얘들아 누구니? 사실 이거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있어. k를 만약에 무시하면 이 친구는 0하고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갔죠. 0하고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여기에 k가 양수라면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k가 음수라면 여기였던 게 더 내려가는 것이고 그럼 여기였던 게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여전히 근이 두 개야. 그런데 이 상황이 돼버리면 근이 한 개가 되고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근이 뭐한 상황이 되는 거야?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개였다가 한 개였다가 0개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뭔가 여기 있던 친구가 쭉 올라올 때는 계속 근이 두 개야. 계속 근이 두 개였다가 여기서 하나가 되고 여기서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니? 한 개가 되는 얘가 중요한 거야. 얘보다 더 올라가면 근이 없는 거고 얘보다 적게 더 내려가면 근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 중근이 되는 상황을 통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우리는 지금 누구 얘기했냐면 얘들아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를 얘기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뭐 얼마나 더 얘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여기서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뭐 했다고? 뭐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었지. 그럼 이제 나는 뭐 알고 싶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얘들아 2차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직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게 fx고요. 이게 gx야. 그러면 fx 이퀄 gx라고 해볼게. 이런 상황이 알겠어?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있단 얘기일까 없단 얘기일까? 없단 얘기겠지.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야? 교점이 있어야 된다고. 교점이 있어봐. 교점이라는 게 뭐니 얘들아? 똑같은 x 위치에서 똑같은 y 값을 갖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x에서 서로 다른 y 값을 가져. 그렇잖아. 똑같은 x에서 서로 다른 y 값들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만날 수가 없지.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생긴다는 거거든. 교점이 생긴다는 거는 같은 x 위치에서 같은 y 값을 뭐 하는 거야? 갖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x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gx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런 포지션이라면 fx equal gx를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허수에는 존재할 수 있어. 허수에서는. 근데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얘는 fx하고 gx가 같아지는 x값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 있다는 얘기야. 왜?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얘가 더 요렇게 가면 얘는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점의 x값에 해당하는 여기가 바로 이게 x 이퀄 알파, 여기 x 이퀄 베타. 이게 바로 뭐냐면은 fx 이퀄 gx의 근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얘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이런 얘기야.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자, 1번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알겠지? 2번 함수가 있어.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러면 이 교점에 우리가 이 x 위치라는 여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fx하고 gx가 같아지는 점을 말하는 거야. 맞죠? 같아지는 교점이니까 그러면 얘를 넘기면은 fx 이퀄 마이너스 gx 이퀄 0이 되겠지. 쌤 예를 들어 볼게. fx를 x제곱이라고 하고요. gx를 뭐 2x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만나는 점이 여기 x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 x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x 위치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이거는 함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교점. 만나는 점이니까. 그런데 내가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그러면 여기는 fx하고 여기는 gx를 뭐로 갖다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갖다라고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교점이니까. 똑같은 x 위치에서 똑같은 y 값을 가지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넘기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3, x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겠지. 이 마이너스 3과 1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x1 네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네가 1, 뭐란 얘기지. 그러면 이 y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당연히 이 점은 1차도 지나고 2차도 지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점은 마이너스 3,9라는 점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 점은 1, 여기다 대입하니까 1이라는 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서로 만나는 점을 x제곱 이꼴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같다라고 놓다 보니까 얘를 이항해서 2차 함수 형태를 만들면 우리는 무조건 뭐가 있으니까 천하무적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만나는 x 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만나기만 한다면. 안 만난다면 당연히 못 구하겠지. 근데 만나기만 한다면 여기 있는 이 x 위치들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방식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있냐면 자, 이런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gx가 있어요. 이거 몇 차니? 2차야. 이거 몇 차니? 2차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나는 여기 x 이퀄 알파하고 여기 x 이퀄 베타가 어디인지 궁금해. 그러면 당연히 f하고 g를 갖다 놓고 얘가 최고차이 음수겠지.
그러면 얘를 당연히 넘겨오면 f-g equal 0이 되니까 이게 바로 뭐야? 2차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게 0이 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 위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y값까지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f든 g든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여기 x값을 내가 아니까 그 x값을 f든 g든 대입을 하면 그 x값에 맞는 y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이 두 만나는 너 어디서 만나? 정확하게 그 만나는 위치 x, y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결론이 뭐냐면 자 2차하고 y 콜 0이 만나요. 2차하고 1차가 만나요. 2차하고 2차가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얘는 f 이퀄 0이고 얘는 f 이퀄 g고 얘도 f 이퀄 g라고 하면 최고차항이 뭐가 되게? 양수가 되게끔 얘는 넘길 필요가 없죠. 어차피 0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g가 1차라면 g를 넘겨서 정리한 f-g 이퀄 0꼴로 만들면 이거를 만족하는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양쪽에 있는 뭐라는 얘기야? x 위치. y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 x값을 f든 g든 둘 중에 편한 거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정확한 이 두 위치 알 수 있다. 2차하고 2차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럼 2차하고 2차는 당연히 누가 넘어와야 되겠어? 음수 쪽이 넘어와야 양수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퀄 0꼴로 만들어 버리면 어차피 그거는 2차 방정식을 위해서 왜 그냥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냐면은 야 나 여기 두 만나는 데가 어딘지 궁금해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야 니네 어디서 만나? 이거 궁금한 거야. 그런데 어디서 만나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꼴로 바꿔서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x 위치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x 위치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y 위치까지 알 수 있으니까 어디서 만나? 교점 위치 어디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에 어떻게 직선이 2차 함수하고 어디를 지나가냐에 따라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하고 자, 여기 있는 이 2차하고 여기 있는 1차를 선생님은 같다라고 놓고요. 네가 넘어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의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된 거란 얘기지. 이해되겠지? 당연히 2차는 AS 제곱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는 거고 1차는 B가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M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MX가 되니까 B 마이너스 MX가 될 것이고 C가 있는데 상수항은 플러스 N이 넘어오니까 C 마이너스 N이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이 결국에는 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점에 x 위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식을 판별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왜? 야, 여기는 fx하고 gx가 몇 점에서 만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막 일일이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함수니까 몇 점에서 만나?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귀찮다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나는 모수 방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방법을 이용해서 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판별식만 해버리면 끝나지. 근이 몇 개인지가 궁금하면 그 글의 위치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x 값까지 구하면 되는 거고. 알아듣겠어? 그래서 판별식 이 0보다 크냐 0이 되느냐 0보다 작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교점과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런 1차 함수가 있어요.
직선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래. 그러니까 교점 x좌표가 어디냐 그 얘기야. 교점 x좌표라는 거는 2차 이퀄 1차라고 놓고 1차를 다 옮기든 또는 2차가 이렇게 음수면 2차를 옮기든 x제곱이 양수가 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식을 우리가 뭐 한 다음에 세운 다음에 여기 있는 2차를 음수니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꼴을 만들고 인수분해가 쉽게 돼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되고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될 건데 여기하고 여기 위치는 2라고 x 이퀄 2라고 상하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입니다. 갖다라고 놓고요. 얘가 넘어오면 되겠지. 그치? 넘어와서 이런 식을 만들면 너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너는 뭐 하겠구나? 이렇게 돼 있고 너는 이렇게 접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판별식 또는 근을 구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치관계 조사하래. 위치관계 조사는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2차와 1차를 갖다라고 놓고 얘네 넘겨서 블라블라 2차식 이꼴 0꼴로 만들면은 네가 2차 방정식의 꼴이니까 위치관계 사실은 교점이 몇 개냐는 얘기인데 근이 몇 개인지를 알면 교점이 몇 개인지로 바로 뭐 할 수 있어? 연결 지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식을 갖다가 판별식을 해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x 플러스 k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k 값은 y축으로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얘가 y축으로 얼마큼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k 값이 됐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안 만나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고 니네 넘겨서 2차식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딱 해보시면 K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그게 0보다 큰 K값, 0이 되는 K값, 0보다 작은 K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점, 접한다, 안 만난다. 근이 두 개다, 근이 하나다, 근이 없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값과 B값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걸 나에게 물어본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함수 문제를 방정식화 시켜서 방정식화 시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 첫 번째는 정말 무지막지한 판별식이고요.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두 근의 합은 x제곱의 개수분의 x1차의 부호반대고 두 근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반대야. 근데 지금 판별식이나 근계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걸 활용할지 모르면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아예 의미가 없어. 앞부분에 판별식과 근계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어떨 때 활용하지를 알아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함수에서도 내가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 혹시 잘 안 돼 있는 친구가 있다면 수학은 단계학습이에요. 정말 단계학습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약하다면 부탁하는데 핸드폰 쳐보지 말고 좀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안 그러면 니네 수학 다 던진다고. 중학교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뭐 쬐끔 한다고 점수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좀 이 좀 악물고 좀 공부해. 근데 수학이라는 게 또 웃긴 게 뭔 줄 알아? 어느 실력이 쌓이잖아. 공부 안 한다고 확 떨어지는 게 아니야. 다 이게 고리고리가 물고 있는 영문학습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방학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사실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공부해.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x축이라는 거는 y 이퀄 뭐라고 얘들아? 0이라고. 그러면 나는 얘하고 누구를? 얘를 갖다라고 놓겠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되고 이거의 두 근이 얘하고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근계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두 근의 합은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2분의 b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얘는 1 될 것이고요. 얘는 곱하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가 가지고 가면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2가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12구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분명히 두 교점이고 이거 함수 문제인데 함수 문제를 뭘로 풀어버려? 방정식의 근계수를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왜? 방정식에서 쓰는 이 의미가 함수에서 쓰는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결과물을 나에게 나타낼 거니까. 근데 방정식의 이 판별식과 근계수라는 건 엄청나게 편리한 식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된다 그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지금 다 뭘로 설명하는지 한번 봐봐. 다 그래프 설명하잖아. 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니까.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퀄 0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 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3이죠. x제곱분의 x 1차에 부호만 되니까 얘는 3이 될 것이고 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a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이 거리가 루트 5래. 그럼 이 거리는 뭐니?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5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알파 베타 값이 얼마냐 그 얘기야. 당연히 더하기 값 알고 곱하기 값 알아. 빼기 값 얼마냐고 물어봐. 당연히 맨 앞에서 배운 1차 1단원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5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a 이렇게 되겠네. 왔다 갔다 하니까 a 값은 1 이렇게 a 값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인 문제까지만 푸세요. 선생님 변형부터는 어쨌든 좀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다시 한번 와가지고 좀 풀이해 줄 테니까 일단은 확인 문제까지는 최소한 좀 명확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잘 봐봐. 이거는 뭐냐면 f 자리에 마이너스 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은 0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은 0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의 근은 마이너스 3과 2가 되겠지. 그런데 이 fx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x 자리에 2x 더하기 3을 넣어서 바꿔버린 거야, 식을. 그러면 이 함수의 실근의 값은 실근의 합은 얼마냐? 그런 얘기거든. 쌤이 이거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이거 10번 이상은 더 해줄 거야. 오늘이 아마 3번째일 거야, 이게. 계속 또 해줄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알려고 노력을 진짜 무진장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들어. 자,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누가 되면 0이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얘가 뭐가 됐을 때 2가 됐을 때 0이 될 수가 있겠지. 왜? 아, 여기 괄호 안에 마이너스 3이 된다면 괄호 안에 뭐가 된다면 2가 된다면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2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이니까 너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고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근이란 건 얘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냐 그 얘기거든. 그게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0이 되게 하네. 그러면 x에 마3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얘가 근인 거지. 두 번째요. 2x 더하기 3이 2가 된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고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돼서 0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는 여기 x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얘가 마3이나 2가 되겠느냐 그 얘기야. 마3이나 2가 되면 0이 된다고 얘가 뭐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이해하고 푸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0이 되려면 네가 여기 있는 마3이 되거나 네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가 2x 더하기 3이 마3이 되게 하는 x가 누구야? 2x 더하기 3이 2가 되게 하는 x가 누구야? 그 x가 바로 우리가 찾는 뭐라는 얘기야? 이거의 근이란 얘기라고. 아까 마이너스 3하고 2분의 1 나오나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죠?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근이 한 개 또는 두 개란 얘기고요. 근이 한 개나 두 개란 얘기는 판별식을 해보면은 0보다 크거나 크면 두 개고요. 같으면 한 개지. 아, 그럼 판별식을 해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2차 함수는 x축과 안 만난대. 안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는 얘기고요. 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부터 한번 판별식 자 한번 해보면 플라임은 이제 반절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k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값이라는 게 마사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에서의 근은 적어도 한 개거나 두 개겠다. 아마 얘가 k값이 마이너스 1이면 하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보다 크면 두 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뭐 두 번째 거라고 합시다. 한 배씩.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돼. k제곱 없어질 것이고 4k 이렇게 되니까 k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뭐가 조금 이상한데 잠깐만요. 쌤이 잘못했네. 봐봐 얘들아. 이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4k가 아니고 k다 여기가. 여기서 플라임의 제곱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야. 그럼 k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4가 되는 갈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k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이거의 두 교점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니네를 같다라고 놓을 거야. 왜? 같다라고 놓으면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만 있네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m의 x.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이 있고요. 두 분의 뭐가 있어? 곱이 있다는 얘기야. 두 분의 합은 여기서 2분의 이거의 부호반대니까 m만 3 이러면 되겠지. 부호반대면 얘네 둘이가 바뀌면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 알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두 분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n이 되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여기서 n값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지. 구해보면 또 넘어가면은 m마 3이 마이너스 4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얘 걸로 주면 n이라는 친구는 넘어가니까 6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개 더해봐라. 두 개 더하니까 답은 5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놨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와 여기란 얘기잖아요. 같다라고 놓고 옮겨서 이런 2차 방정식 꼴로 만들면 얘네들이 뭐란 얘기야? 근이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라고. 서로 다른 두 점은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고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라는 얘기니까.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야. 두 개를 갖다 놔고 두면요. 얘네를 갖다 놔고 둘 거니까 x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1인데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이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판별식 해보면요. 4분의 t 반절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는 부호 바꾸란 얘기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3이니까 마 3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얘하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뭐란 얘기니? 작다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k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3마 k 이퀄 0꼴로 이렇게 이러한 꼴로 만든 이유가 뭐야? 판별식이나 근계수를 내가 쓰기 위해서 그런 거지. 왜? 방정식의 모양이 돼야 얘를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반절의 제곱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k는 그러면은 마이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마 3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에 접한다고 했네. 접한다고 하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무언가 기울기가 1인데 접하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근이 한 개. 교점이 하나니까 근이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이 알다시피 식을 y는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x 더하기 뭐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k값만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구하면 게임 끝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하고 얘를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접하니까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다 함수 문제고 그렇거든? 그런데 다 판별식이나 근계수 이용해서 다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게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에다가 판별식의 2차 방정식 거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은 x 플러스 k라고 보면 되고 넘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그럼 판별식을 해보면 이거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얘가 0이 된다. 4k가 5가 되니까 k는 4분의 뭐가 되면 5가 되면 k가 4분의 5가 되면 접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4분의 5라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야.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접하고 이거에 뭐한? 평행한. 평행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뭐 하겠어? 달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야. b는 일단 1은 아니겠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y는 2x 플러스 b라고 보면 되고 나는 b만 구하면 되겠구나. 접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2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마 b가 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의 판별식 짝수니까 반절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이니까 이거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0이 된다. b는 이게 지금 1이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7번 문제를 좀 보시면요. 7번 문제 정도는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보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4x-2라는 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두 점 A, B에서 만난다는 것은 A하고 B에서 만난다. A, B 뭘 구하라고 얘들아?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쵸?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쌤이 문제 풀이의 팁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나는 그러면 여기 있는 A의 X값과 B의 X값은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얘네를 갖다라고 놓으면. 맞죠? 그러면 갖다라고 놓으면 봐봐. X제곱은 4X-2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0이라는 이런 식을 만나. 근데 딱 보아하니 꼴이 어떻게 생겼어?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네. 물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 x하고 여기 x대가 뭐 할 수 있어? 위치 알 수는 있어. 알 수는 있지.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야. A, B의 거리. 맞죠? 자, 여러분이 기울기 2, 4라는 거에 좀 주목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지? 여기를 K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K라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길이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4.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K라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K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K분의 4K에서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기울기라는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 증가량이 K라면 Y 증가량은 4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4K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피타 아저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길이라는 건 루트 하시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뭐가 돼? 합이 되겠지.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하면은 k 제곱이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16k 제곱이 돼서 얘는 17k 제곱이 돼. k는 양수일 거니까 얘는 밖으로 뭐 할 수가 있어?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찾는 이 길이라는 거는 k 루트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17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나요?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를 구해야 되냐? k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 값만 구하면 거기다가 루트 17만 뭐 해주면? 곱해주면 그게 내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k 값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x를 알파라고 여기는 x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k 값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가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죠? 4고요. 알파 베타가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알파 빼기 베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돼서 얘는 4니까 4 제곱이니까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8k가 되고요. 여기는 k니까 k 뭐가 된다는 거니?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야? 2 곱하니까 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16 빼기 8이니까 8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k라는 거는 뭐가 되면 되겠어? 2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k 루트 17인데 k가 2 루트 2라는 거 보니까 정답은 2 루트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34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문제들이 이런 뉘앙스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얘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나는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조합을 해서 풀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계산이나 조금 하고 공식이나 좀 겨우 외우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정도 문제면은 경화여고 기준으로 하면은 중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만약에 못 맞추면 50점 밑으로 내려가고 이 정도 맞추고 5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광주고는 이 정도 문제면 한 60에서 70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문제 수준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익힌 문제 중에서 조금 쉽게 이해되는 것들은 연습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고 이제 방금 이런 문제들은 영상을 좀 많이 돌려봐야 돼. 왜냐면 니네가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딱 생각나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 선생님 공부 시켜보면 정말 약간 수학적인 감각이 아주 좋은 진짜 친구들 간혹 한 명씩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문제 풀어봐? 다 못 풀어. 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복습을 안 해.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열심히.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화여고나 광주고의 약간 뒤쪽에 상위 레벨에 속하는 그런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익힌 문제는 그냥 좀 풀만한 편이고요. 사실 이런 유형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발전 문제 수준이 되면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 보면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좌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첫 시간에 배웠던 함수야.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진 거죠. 통으로 씌워진 거니까 우리는 꺾어 올린다 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지금 x축이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풀마 1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꺾어 올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가운데니까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0,1이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좌변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우변은 이거 x 아니야. x 아니고 a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y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x축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함수라고 보면 돼. 예를 들면 y 이퀄 1이면 이게 이제 뭐 x축, y축이라고 하면 y 이퀄 1이면 y 1자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y 이퀄 3이면 y 이퀄 3인 자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x가 없는 거 얘들아. 그러니까 y 값이 이 값인 자리를 지나가면서 x축하고 평행한 그래프야. 그런데 문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그래프, 저 빨간색 그래프예요. 여기는 파란색 그래프에 그릴 거야.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란 얘기죠? 4개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은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니까 안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물어본 거야. 그렇겠지? 4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는 누구냐면요. y는 a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1 값이라는 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면은 근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지. 이거는 y 값이 얼마죠? 0이죠. 0. y 값이 0. 그쵸? 그러니까 0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죠. 쭉 올라가서 y 값이 1이 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세점이 되죠. 그럼 1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더하기 1이 0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라는 거는 1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하면 a가 이 범위를 갖는다고 하면 이 결과물은 서로 다른 내실근 이렇게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에서 만족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절대값 쉬웠고요. 그냥 얘는 a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리고 나면 당연히 절대값 쉬웠으니까 항상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될 거야. 항상. 꺾어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그치? 그러면 자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4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가 2, 얼마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해 보면요. 2 대입해 보면은 4 빼기 2 대입하면 8 더하기 3이니까 7이고 빼니까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y 이퀄 a니까 y 이퀄 a 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저 y 이퀄 a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는 지금 실근이 몇 개니? 4개잖아, 4개.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지날 때 3개가 되겠구나. 세실근이라는 거는 교점이 3개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y 이퀄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바로 뭐가 답이 되냐?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운 거야?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y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치?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뭐 근이 2개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근이 2개가 되겠죠. 그쵸? 얘는 근이 3개가 될 것이고 여기 사이를 지나가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고 이 밑으로 지나가면 근이 만약에 뭐하고? 없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